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자리 바꿔요. 내가 사회볼 테니까 두 분이 하세요. 성철이 형이 여기 앉을 거야? 네, 할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됩니다. 나는 본인 이름으로 된 코너의 타이틀을 본인이 소개하면서 진행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 최애 코너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내일 가서 일러야죠. 정체성이 뭔지 이게.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영애 평론가가 빨리 쾌유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디 뭐 있습니다. 아프세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돌아오시면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어쨌든. 설명해줄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식상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참신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된 그 헌재 결정 인용 이후에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헌재 결정으로 우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일각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민주당 기본에 따라 하는 말이 됐기 때문에 당당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은 한동훈 장관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 아니 뭐 한 장관의 국회에서의 그간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예상했던 바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유감스러운 거는 어쨌든 본인은 그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다. 때문에 이걸 국회가 입법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각하시켰어요. 각하라는 건 이제 심리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은 권한쟁의 심판에 자격이 없다. 자격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지금 한 장관이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관 5분은 이 쪼개기, 회기 쪼개기나 아니면 꼼수 탈당 이런 거 용인하실 거냐. 근데 그거는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는 헌법 그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내용이에요. 예. 그걸 자기가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수사 본인의 어쨌든 이 법무검찰행정을 총괄하는 본인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근데 그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명확한 겁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사항이 아니다. 법률사항이다. 그건 법률사항이고 어쨌든 국회가 그거를 어느 행정부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 헌법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일말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이 슬쩍 쟁점을 바꿔가지고 이것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랬으니까는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될 거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당신들은 앞으로도 국회가 꼼수 탈당하고 회기 쪼개기 해도 그걸 용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슬쩍 이 다른 문제를 치환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저는 비겁하고 국무위원답지 않은 태도고 지금 뭐 헌재에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거론하는 민주당의 뭐 일부 의원들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력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먼저 거론할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고요. 하려면 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국무위원의 태도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오만하기 짝이 없다. 비겁하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 편들어줘야 돼요? 아 뭐 그냥 원래 한동훈 김건희는 비판 안 하고 편드는 게 기조잖아요. 비판 안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게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요.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아니면 법사위원장? 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인 같다? 네.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이 오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계속 정치하겠네. 출마하겠네. 내년 총선에 무조건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법사위는요. 딱 이사 법사위원회입니다. 이사 법사.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사퇴해라 그러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사과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네, 그러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탄핵 얘기하고 사과 얘기하고 또 시행령 내가 앞으로 더 강화해서 수사 제대로 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좀 국회 입법권을 좀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냥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것을 좀 뒤집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헌재 결정하고 그리고 이 시행령 검수 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이거가 양립할 수 있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쨌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상의 결함이 있고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나 그게 법의 효력을 중단시킬 만큼의 그런 하자는 아니다. 이게 이제 요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검수완박 법이 물론 저도 문제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꼼수로 탈당시켜가지고 회기 쪼개기까지 가면서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 제도 형이화시키면서 국회 선진화법 취지하고 안 맞죠. 그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은 그 법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 부패 경제 범죄 등 이걸 악용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시행령은 정당성의 이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개정된 시행령을 다시 그러면은 그 효력을 중단시키려면 그걸 또다시 헌재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국회가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어쨌든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시행령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정부가 스스로 이거는 우리가 헌재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개정할게요. 내지는 이 시행령은 그냥 사문화 할게요.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되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가지고 국회에서 저 시행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어떤 입법을 해야 되는 그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 검수완박 가지고서 또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법 내고 뭐 또 시행령 개정하고 이게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는 당분간 양쪽 다 이 검수완박 사안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되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행착오는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정부에서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정부나 21대 국회에서 시일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네. 그리고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원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사 범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지금 많아요.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준칙 개정해가지고 그 보안 수사권 이 범위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그건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효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행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법률 위반 내지는 위헌 내지는 탄핵 사안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멈춰야 되고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또 검수 원복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개정하겠다. 국민들 입장에 소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헌재 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민주당은 꼼수 탈당하고 한 거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래야 한동훈 장관의 명분을 뺐죠.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의 방종은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시켜야 됩니다. 양쪽에 한 발씩 물러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장서철 소장님한테 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부패랑 경제랑 두 개만 하기로 돼 있는데 검찰이 다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 수사도 경제 수사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마약을 경찰만 해야 되지? 그냥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잘하면 맞아요.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세요? 네. 이심전심? 네. 아니 그러니까 가장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집단이 검찰인데 거기에
수사권을 뺐는지 그것 좀 이해가 안 되고 결국에는 뭐 이재명 당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공직자 선거도 빼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웃겨요. 한동훈 장관도 웃기고 민주당도 웃기다. 왜냐하면 다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그 시행령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빨리 그 시행령 폐지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처리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존중을 넘어서 나는 공감하지 못해 그런 말보다는 이러한 판단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잘못된 법안 바로 잡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정말 집권 여당, 그다음에 뭐 대통령, 그다음에 행정에 있는 각부에 있는 장관들이 정말 일을 잘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 얻으면 돼요. 그래서 법안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지. 일단은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통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왜냐? 행정부는요 집행권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시행령 통치가 행정 독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이 총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 박수영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모로 지금 한동훈 차출설 아니면 한동훈이 선봉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검수 원복 걸고 바로 국민 뭐 설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뭐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 뭐 총선 출마야 자유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것도 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출마시켜서 이제 수도권 구도에 대비하려는 것도 뭐 다 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정치를 하지 말고 빨리 어쨌든 이 정치 행보를 하시라. 지금 보니까는 옷은 국무위원 옷을 입고 있는데 언행은 정치인이에요. 이거 국무위원 농단입니다. 아, 국무위원 농단이요? 장관직 농단이에요. 장관직 농단.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이 본인이 법률가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지만 패배했으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게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언제까지 꼼수탈당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뭐 쪼개기 회기하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는 국무위원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장관직 농단 하지 말고 출마하시라. 그 한동훈 장관의 자유다. 본인도 그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된다. 출마 응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응원합니다. 하시라고요. 진짜요? 그렇구나. 장성철 참 그 뭐 국민의힘에서 대야투쟁의 선봉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대야투쟁을 하라는 단어는 또 좀 생소하다. 대야투쟁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대야투쟁. 대여투쟁이지. 대여투쟁, 뭐 정권투쟁, 뭐 정권 상대 투쟁, 뭐 이런 얘기.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을 향해서 투쟁을 하지 야권을 향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을 향해서 투쟁을 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의원들과 정당이 얼마나 허약한 정당이냐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해온 분들이 나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잘할 것 같아. 와서 우리 얼굴로 대야투쟁 좀 해줘. 총선에 어떠한 선봉장을 서줘.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자기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적절해요. 일단 장관이잖아요. 장관은 중립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해야지. 이게 어느 특정 진영이나 아무리 대통령 임명했다고
여당이 응원한다고 해서 그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죠.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아, 이래서 참칭부수 소리 듣는구나. 아,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최근에 조금 태도가 바뀌었네요. 원래 장성철 조장이 넘지 않는 선이 예. 김건희 한동훈 선은 안 넘었거든요. 그분들 뭘 잘못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뭘 잠깐만요. 잘못했습니까? 잠시만요. 자, 예? 내부 비기를 지켰었거든요. 자, 제가 난장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중단을 시키고 아까 전에 민주당이 이 꼼수 탈당과 또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고 뭐 장선철 소장님도 비슷하신 그럼요. 의견 같아요. 근데 사과해야죠. 저는 그거는 그거고 사과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같은 것 같고 민영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하든 의견 말든 듣고 뭔 싶어요. 문제예요. 뭐 자기네들 사람인데 민영배 의원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하고 싶어가지고 예. 법사위에 배치돼가지고 검수한박법안 처리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 당시 지도부가 위장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얘기해서 법사위 배치해줄게. 거기서 이거 통과시켜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도부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 고백하고 사과하고 예. 그리고 신임 지도부. 근데 그때 이재명 당대표도 그 지휘 책임으로부터 뭐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비대위였지. 그러니까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 근데 그때 대선 후보였고 또 뭐 당의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 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라는 분석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따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냥 복당시켜요. 뭐 복당해도 상관없다. 문제 없다. 아니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다 잘못됐는데 예. 뭐 이런 잘못 한두 번은 한 거 아닌 민주당이잖아요. 뭐 눈치를 보고 복당을 안 시켜요. 뭐 이상한 데 집착하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아니 이제 사과 복당 다 같은 류의 문제죠. 예. 사과는 해놓고 또 복당시키면은 그건 뭐 그게 사과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영배 의원은 사실상 뭐 당정만 무소속이지 민주당 의원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복당을 해야 공천을 받으니까. 민영배 의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칫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 지역구가 광주인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당 주류 비주류 간에. 근데 어쨌든 민영배 의원 복당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국회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유감 표명이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현재 결정의 취지예요. 예. 그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위법이고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한동훈 장관한테 당신 말이야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라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사과해야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래야 면이 선다. 그리고 그래야 주장이 한동훈의 명분을 뺏을 수 있다. 명분을 뺏을 수 이 얘기를 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도 잘못했잖아요. 예. 어쨌든 헌재 판결로 보면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이 맞다. 자꾸 그냥 한동훈 장관만 발목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일석이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오전 여론조사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20일에서 25일 지난주 월화수목금 조사를 했습니다. 3월 넷째 주 정례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6% 부정 61.2%로 0.8%포인트 긍정 수치 하락했고 부정 수치는 0.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추이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3주째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등 계기가 올까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와야죠. 와야지 와야 내년 돼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지. 추락하는 것은 지금 날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걸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추락을 했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거 바란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잘 하고 오시고 예. 7월달에 기시다가 와가지고 대통령과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원하는 그런 호응 조치를 해오면 예. 지지율은 반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건데 저는 오늘 여론조사요 세부 내용을 살펴봤는데 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악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당층하고 중도층에서 예. 65% 70% 정도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만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지지율이 밀려요. 예. 어떻게 선거 이겨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도부가 바뀌었는데도 컨벤션 효과 없고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외교 해고 왔는데도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이 없어요. 이러면 선거 못 치르죠. 오늘 그 국정수행 지지율의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니까 거기서도 악몽이에요. 굉장히 보니까 맞아. 20대 긍정이 29, 부정이 67.5, 30대 긍정 30.7, 부정이 66.7, 40대 긍정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계속 얘기를 해요. 부정이 77.4. 40대야 원래 민주당 지지가 많다고 하지만은 2030에서도 지금 거의 2대1 넘게 지지율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60대 이상만 제외하고는 예. 지금 50대까지는 다 지금 민주당한테 밀려요. 지역도 밀리지 연령별도 밀리지 이거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저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무척 깝깝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뭐 내가 지지율이 10%가 돼도 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 인식으로 보면은 아직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10%가 아니라 1%가 되더라도 할 건 하겠다. 어쨌든 10%라고 치고. 안 떨어진 거예요. 뭐 그러면 이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죠. 근데 이제 당이 이럴 때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이게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당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뭔가 이게 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죠? 아니 지금 유인심 일체화된 당으로 만들었고 유인심 일체화된 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 국정운영 수행이 안 된다. 이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인심 일렬 정도로 당을 바꿨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공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눈치만 봐서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김기현 대표든 윤핵관들이든. 제가 보기에는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정작 큰 문제고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운영 계속 할 거고 야당과 대화 안 할 거고 국민 여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과도 대화 안 하잖아요. 심지어 도어 스태핑 중단한 이유로. 그러면 이제 자기 확증 편향의 그 회로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총선 때까지. 유일하게 믿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당대표인 이상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라고 믿는 거죠. 적대적 공생. 네. 뭐 민주당도 반대일 수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는 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커져도 총선에서는 국민들은 결국에 그걸 심판할 거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믿는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국민의힘이 이걸 위기의식을 느낄까? 그러니까 장성철 이 소장처럼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래요. 아직 10% 되려면 멀었거든. 우리에게는 한동훈이 있지 않나요? 한동훈이 있다가 한동훈을 내세우면 된다. 근데 한동훈이 있고 윤석열인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잘하면 더 잘생겼잖아요. 아니 다 잘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을 다 한 구덩이에 몰아넣어서 묻을 수 있다. 나와라 한동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격한 발언이잖아요.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본의 문부성에서 그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노동력 부족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강산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 했는데 이제 그시다 총리 내각에서 강제성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역사 왜곡이죠. 그리고 독도와 관련한 기술에서요. 당초에는 일본의 영토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조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그런 거 없어요.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입장을. 이러면은 후폭풍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당연한 귀결 아니에요? 당연한 건가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안 묻고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도 새로운 미래로 가자. 일본이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아니 거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외교에서 양심과 선의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치열한 국익 다툼의 장인데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은 뭐 우리 국익 따로 챙길 생각 없고 일본을 믿으니까 일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지금 일본 정치의 그런 우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합리적 귀결이에요. 그걸 용인해 준 거잖아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최근에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제목이 사죄해야 할 쪽은 한국, 심상치 않은 일본. 우리가 사죄하라고요? 김종성의 왜 사죄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 이토 히로부미 암사,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일본 쪽에서.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일부 아닐까요? 일부? 뭐 일부일 수도 있겠죠. 뭐 전체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뭐 계속 보따리를 더 내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좀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 반전하려면 국민의힘 쇄신도 필요한데 원내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김학용, 윤재옥 의원 두 이파전인 것 같은데 누가 좀 더 유리하고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결국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지역구도냐 아니면은 윤심에 누가 더 뭐 선호를 받느냐 이거 문제일 텐데 지역구도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TK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면은 지역구도가 된다면 김학용 의원이 무조건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당대표 영남이죠. 대표 최고위원도 영남이죠. 수석 최고위원도 영남이고 또 지명지 최고위원도 영남이고 정책위의장도 영남이에요. 그럼 영남이 주요한 당직을 다 점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수도권 민심을 견인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만큼은 우리가 수도권 원내대표를 뽑자라고 의원들이 생각할지 아니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대구 출신의 윤재욱 의원을 선택을 해야지. 아니 대통령이 서울 출신이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윤재욱 의원을 상당히 신임을 하세요. 김학용 의원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신임을 하고 상당히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간다면 지역별 구도는 별 중요하지가 않고 윤심 공방 또 대통령의 신임 이것 때문에 윤재욱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분 또 능력도 있고요. 윤재욱 의원이 경대 1기 출신으로 항상 경대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근데 적절한 거는 김학용 의원이죠. 사선 의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당직 경험을 많이 했는데 과연 윤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자, 걱정입니다. 요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장제원 의원 국회 행안위 회의장에서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인가요? 지금 고성을 질러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박원석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장제원 의원의 아들 세간의 구선에 많이 올랐던 래퍼 노엘이 SNS에 썼다는 거 아닙니다. 체할 것 같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럴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전에 양해도 안 그런 거 아니고 장제원 의원도 알고 있었고 2시간 전에 그 양해를 이석을 해야 되는 정개특위 알고 가야 있었다는 된다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장제원 의원은 뭔가 이게 순간적인 분노 조절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위원장이고 내가 윤핵관인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5시에 이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15분 전인 4시 45분에 이석을 해? 이거 화가 난다.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화를 낸 것이 아닌가. 장제원 의원 싫어서 사과문으로 평론하신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럼 또 고소당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제가 사회볼게요.